서문, 밤의 고통, 생명의 경고. 당신의 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깊은 밤, 단잠을 깨우는 날카로운 비명. 종아리를 쥐어뜯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치다 겨우 잠에서 깨어납니다. 마치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근육, 찌릿한 아픔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그저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는 생각으로 고통을 사귀고 다시 잠자리에 들곤 합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혹시 이 통증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이 야간 다리 경련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십니까? 45년간 응급실에서 수많은 생사의 갈림길을 지켜온 응급의학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흔히 겪는 야간 다리 경련, 즉 쥐가 난다는 현상에 대해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근육이 뭉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고통이 실제로는 치명적인 질환의 전조 증상이었던 사례를 저는 셀 수 없이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고통을 단 3초 만에 멈추는 기적 같은 비법과 이 귀찮고 때로는 무서운 증상을 예방하여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다리 경련을 멈추는 방법을 넘어 우리의 몸, 특히 노년기의 몸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바깥에서 변화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거울이며 다리 경련처럼 내부 건강의 이상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노년기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잠시의 시청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음을 약속드립니다. 건강한 노년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명한 지식과 꾸준한 관리로 이룰 수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45년 임상 경험이 담긴 생생한 지식과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위한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노년의 밤을 찾아오는 불청객, 야간 다리 경련. 단순한 쥐가 아닌 생명의 신호. 야간 다리 경련이란 무엇인가? 의학적 정의와 흔히 겪는 고통. 우리가 흔히 쥐가 났다고 표현하는 현상은 의학적으로 야간 다리 경련, 납터렐 레그 크램프스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우리 몸의 근육이 갑자기,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수축하여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특히 밤에 잠을 자다가 종아리나 발가락, 허벅지 근육 등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응급실에서 흔히 접하는 환자분들의 표현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근육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었다거나 칼로 찢는 듯한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실제로 경련이 일어난 부위를 만져보면 마치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뭉쳐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련은 보통 수초에서 수분간 지속되며 대부분 1분 내에 저절로 풀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10분 이상 통증이 계속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야간 다리 경련은 단순히 밤잠을 설치게 하는 불편함을 넘어섭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45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야간 다리 경련이 결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님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지난주에만 해도 새벽 3시에 다리 경련으로 응급실을 찾은 70대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쥐라고 생각했지만 정밀 검사 결과 심각한 혈액순환 장애의 신호임이 밝혀져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다리 경련은 우리 몸 내부의 불균형이나 질병을 알리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노년기의 야간 다리 경련이 더 잦은 이유, 몸의 변화와 숨겨진 원인들. 그렇다면 왜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야간 다리 경련을 경험하는 빈도가 현저히 증가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복합적인 변화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45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흔하고 중요한 원인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근육의 과사용 및 피로, 첫 번째 원인. 젊은 시절과는 달리 노년기에는 근육의 회복 능력이 저하됩니다. 하루 종일 무리하게 활동했거나 평소보다 갑자기 많은 거리를 걸었을 때 근육은 과도하게 사용되고 피로가 누적됩니다. 이러한 근육의 피로는 밤에 몸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특히 잠자는 동안 불수의적인 수축을 유발하여 경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과로한 근육이 밤에 자신의 상태를 외치는 비명과 같습니다.
잘못된 수면 자세의 영향. 두 번째 원인. 많은 분들이 의식하지 못하지만 수면 자세는 야간 다리 경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무릎을 구부리고 자거나 발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여 자는 습관은 종아리 근육을 단축시켜 경련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또한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거나 발끝을 아래로 눌러서 자는 자세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들은 밤새도록 특정 근육 그룹에 긴장을 주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경련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마치 묶인 회시위처럼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로 밤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수분 및 전해질 불균형. 세 번째 원인. 이것은 야간 다리 경련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며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기 위해서는 나트륨, 나, 칼륨, K, 마그네슘, Mg과 같은 전해질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만약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전해질이 과도하게 배출되면 이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 오일이 부족하면 엔진이 삐걱거리듯이 전해질 부족은 근육 기능을 저해하여 비정상적인 수축, 즉 경련을 유발합니다. 노년기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 자신도 모르게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기 쉬우므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노화 과정 자체의 영향. 네 번째 원인.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근감소증. 또한 신경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고 신경 전달 물질의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육의 협응력과 반응성을 약화시켜 경련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야간 다리 경련의 빈도가 현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의 일부이지만 적절한 관리와 예방을 통해 충분히 그 빈도와 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로 인한 불편함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복용 약물의 부작용. 다섯 번째 원인. 노년기에는 만성 질환으로 인해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약물들은 야간 다리 경련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뇨제는 체내 칼륨을 과도하게 배출시켜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하고 일부 고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저하제, 스타틴 계열은 근육 수축에 영향을 미쳐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약물 복용 후 다리 경련이 심해졌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약물 조정의 가능성을 논의해야 합니다. 약물은 치료제이지만 때로는 의도치 않은 그림자를 들이우기도 합니다. 혈액순환 장애. 여섯 번째 원인. 가장 주의해야 할 경고. 이것은 야간 다리 경련의 원인 중 가장 심각하고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당뇨병, 말초 혈관 질환, 심부정맥 혈전증, DVT과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 다리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근육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전달되지 못하고 노폐물이 축적되어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작년에 65세 남성분이 야간 다리 경련으로 응급실에 오셨다가 검사 결과 심각한 혈관 폐색이 발견되어 응급수술을 받아 생명을 구한 사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는 다리 경련이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발이나 다리의 절반 이상의 통증이나 저림, 차가움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즉시 의학적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야간 다리 경련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특히 노년기에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야간 다리 경련은 적절한 응급처치와 꾸준한 예방 노력으로 충분히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고통을 즉시 멈추고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2장, 고통의 순간, 3초의 기적. 응급실에서 검증된 즉각적인 대처법. 밤의 고통스러운 경련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이 고통을 즉시 완화시키고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45년간 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며 검증된 다리 경련 발생 시 즉시 따라해야 할 4단계 응급처치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고통을 빠르게 멈추는 핵심입니다. 1단계, 발끝 당기기. 가장 즉각적인 반응.
다리 경련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발끝을 몸 쪽으로 당기는 것입니다. 방법, 무릎을 곱게 펴고 발끝, 발가락을 최대한 몸의 방향, 즉 정강이 쪽으로 당겨 올립니다. 중요한 점, 이때 급하게 하려 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당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지 시간, 보통 30초 정도 유지하면 경련이 일어난 근육이 이완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조 도구 활용, 만약 혼자서 발끝을 당기기 어렵다면 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벽에 발바닥을 대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효과, 이 방법은 특히 종아리 경련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갑자기 수축된 근육을 강제로 늘려줌으로써 혈액순환을 일시적으로 개선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는 경련으로 인한 급성 통증을 완화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응급처치입니다. 2단계, 부드러운 스트레칭 및 마사지 근육 이완의 핵심. 발끝 당기기로 급성 통증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면 이제는 경련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스트레칭하여 근육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주는 단계입니다. 마사지 방법, 종아리 근육을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천천히 주물러주고 발바닥도 함께 마사지해 주세요. 특히 아킬레스건 부분, 발 뒤꿈치 위쪽을 집중적으로 마사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력, 너무 세게 누르기보다는 적당한 압력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십시오. 효과, 마사지를 통해 근육이 서서히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뭉쳐있던 근육 섬유를 풀어주며 근육에 쌓인 노폐물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3단계, 3초 마법 지압법, 승산혈의 비밀. 이제 다리 경련을 빠르게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승산혈 지압법입니다. 이것만 정확히 알아도 참을 수 없던 고통이 즉시 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승산혈의 위치 정확히 찾기, 종아리 뒤쪽, 즉 장단지의 정중앙에서 가장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찾으십시오. 그 부분에서 손가락 2개 너비만큼 약 3cm 아래쪽으로 내려간 지점이 바로 승산혈입니다. 만져보면 약간 오목하면서 압통을 느끼는 부위입니다. 전해질 풍부한 식품 섭취. 칼륨, K바나나, 특히 자기 전 바나나 1개는 경련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감자, 고구마, 시금치, 아보카도 등. 마그네슘, MG 견과류, 아몬드, 호두, 씨앗류, 호박씨, 잎채소, 시금치, 케일, 등 푸른 생선 등. 칼슘, CA 우유, 요구르트, 치즈, 뼈째 먹는 생선, 멸치 등. 음료 선택주에 과도한 카페인, 커피, 에너지 드링크과 알코올 섭취는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탈수를 유발하고 전해질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취침 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건강과의 연관성, 충분한 수분 섭취는 근육 건강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도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주름과 각질을 유발하고 노년기 피부 건조증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건강한 근육과 촉촉한 피부를 위해 물 마시는 습관을 생활화하세요. 지압하는 방법. 엄지손가락으로 승산혈을 찾았다면 수직으로 깊숙이 눌러주세요. 이때 3초간 꾹 누르고 1초 쉬고 다시 3초간 누르는 것을 5회 반복합니다. 압력 조절, 압력은 아프지만 참을 수 있을 정도로 해주십시오. 너무 약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세면 오히려 근육을 긴장시킬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효과, 올바르게 지압하면 경련 부위에서 시원한 느낌이 퍼지는 것을 즉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야간 다리 경련으로 오신 75세 여성분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이게 이렇게 효과가 있다니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감탄하시더군요. 이 지압법은 근육의 경직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통증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데 탁월합니다. 4단계, 온찜질 회복과 이완의 마무리. 마지막 단계는 온찜질입니다.
따뜻한 온기가 경련으로 지친 근육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며 회복을 돕습니다. 방법: 따뜻한 수건이나 핫팩을 경련이 일어났던 부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려두세요. 대체 방법: 만약 핫팩이 없다면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의사항: 화상을 입지 않도록 반드시 온도를 적절히 조절해 주십시오. 효과: 온찜질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따뜻한 온기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량을 늘리고 뭉친 근육 섬유를 부드럽게 풀어주어 통증 완화와 빠른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이 4단계 응급처치법을 순서대로 정확히 적용하시면 대부분의 야간 다리 경련은 10분 내에 빠르게 완화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응급처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방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야간 다리 경련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 습관 개선 방법에 대해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이 경련이 단순한 쥐가 아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때 언제 응급실에 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도 공개할 것이니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제3장 노년의 다리 경련, 근본적인 예방으로 잡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생활 습관. 야간 다리 경련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바로 예방입니다. 저는 45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통증 발생 후의 응급처치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경련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튼튼한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응급처치는 지붕에 난 구멍을 임시로 막는 것이라면 예방은 애초에 지붕을 튼튼하게 짓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6가지 핵심 예방 전략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다리 경련을 줄이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신체 건강, 나아가 피부 건강까지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올바른 수면 자세 유지, 밤새 근육을 편안하게. 수면은 우리 몸이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때 잘못된 자세는 오히려 근육에 부담을 주어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리 곧게 펴고 자기, 잠잘 때 무릎을 구부리거나 엎드려 자면서 발을 아래로 축 늘어뜨리는 자세는 종아리 근육을 단축시켜 경련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되도록 다리를 쭉 펴고 자는 습관을 들이세요. 발끝 자유롭게 두기, 이불이 너무 무겁거나 발을 꽉 조여 발끝이 아래로 향하게 되면 경련 위험이 높아집니다. 발끝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불을 느슨하게 덮거나 발끝이 침대 끝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무릎 아래 베개 받치기, 누웠을 때 무릎 아래에 작은 베개를 받쳐 다리를 살짝 올려주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밤새 근육이 편안한 중립 자세를 유지하도록 돕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취침 전 스트레칭, 잠자는 동안 찾아오는 경련에 미리 대비하기. 잠자리에 들기 전 5분에서 10분 정도의 간단한 스트레칭은 밤에 발생할 수 있는 경련을 예방하는 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므로 무리하지 않고 부드럽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아리 스트레칭. 벽 활용. 벽에서 한 팔 간격으로 떨어져 손을 벽에 대고 섭니다. 한 발을 뒤로 빼고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로 상체를 천천히 벽 쪽으로 기울여 종아리가 늘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30초간 유지하고 각 다리당 3회 반복합니다. 앉아서 스트레칭. 바닥에 앉아 다리를 쭉 펴고 수건이나 밴드를 발바닥에 걸어 발끝을 몸쪽으로 당깁니다.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30초간 유지합니다. 발목 돌리기. 침대에 누워 편안한 상태에서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천천히 돌려줍니다. 이는 발목과 하체 전체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효과. 이러한 스트레칭은 밤새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것을 방지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돕습니다. 충분한 수분 및 전해질 섭취, 몸속의 수분 균형 맞추기. 몸속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은 근육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노년기에는 갈증을 덜 느끼게 되어 자신도 모르게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쉬우므로 의식적으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 섭취, 갈증을 느끼기 전에 꾸준히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운동 후나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 전신 건강이 경련 예방의 지름길. 전반적인 생활 습관은 다리 경련뿐만 아니라 노년기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금연 및 절주,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경련의 위험을 높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탈수를 유발하고 근육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금연과 절주는 필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을 강화하여 경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근육 피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체력에 맞는 강도와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근육 긴장을 유발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경련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 혈액순환 개선, 노년기 혈관 건강의 중요성. 다리로의 원활한 혈액순환은 경련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오래 앉거나 서 있는 자세 피하기,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것은 다리 혈액순환을 저해합니다.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 가볍게 다리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발목을 돌려주는 등 움직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압박 스타킹 착용, 만성적인 다리 부종이나 하지 정맥류가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리 올리고 자기, 잠자리에 들기 전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하여 10에서 15분 정도 올려두면 다리의 부종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부 건강과의 연관성,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피부에도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해 피부색이 칙칙해지고 재생 능력이 떨어지며 상처 회복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등으로 인한 말초 혈액순환 장애는 피부 궤양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다리 경련을 통한 혈액순환의 이상 징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복용 약물 점검 및 영양제 고려, 전문가와 상의하여 안전하게. 앞서 언급했듯이 일부 약물은 다리 경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복용 약물 재확인, 현재 복용 중인 약물, 특히 이뇨제, 고혈압약, 콜레스테롤 저하제 등 이 다리 경련을 유발하는지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세요. 약물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영양제 보충, 식이를 통한 전해질 섭취가 어렵거나 특정 원인으로 인해 부족한 경우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D 등의 영양제를 보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 보충제는 다리 경련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 전략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야간 다리 경련의 빈도와 강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다리 경련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즉각적인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때의 판단 기준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4장, 단순한 쥐가 아닌 생명의 경고. 지금 당장 응급실로 가야 할 때. 지금까지 우리는 야간 다리 경련의 응급처치법과 예방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45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며 이 단순한 쥐가 사실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의 마지막 경고 신호였던 경우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통증을 완화하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전문가의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아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다음의 5가지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체 없이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의료기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경련의 빈도와 강도 증가, 그리고 낮 시간에도 발생할 때. 변화의 양상, 이전에는 가끔 밤에만 발생하던 경련이 최근 들어 점점 더 자주, 그리고 더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심지어 낮에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도 발생한다면 이는 단순한 근육 피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심되는 질환, 이러한 변화는 다리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초 동맥 질환이 진행되어 다리로 가는 혈액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해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근육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경련을 일으키게 됩니다. 동반 증상 주의,
만약 다리 경련과 함께 다리나 발의 저림, 차가움, 통증이 동반된다면 이는 혈액순환 장애의 명백한 증상이므로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피부색이 창백해지거나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것도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새로운 약물 복용 후 경련이 심해지고 다른 부작용이 동반될 때, 약물과의 연관성, 최근에 새로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거나 기존 약의 용량이 변경된 후 다리 경련이 시작되거나 심해졌다면 약물 부작용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이뇨제, 일부 고혈압약, 콜레스테롤 저하제, 스타틴 계열 등은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동반 증상, 단순히 경련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적인 근육통, 극심한 피로감, 현기증, 메스꺼움, 소변량 감소와 같은 다른 부작용이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이는 약물로 인한 심각한 근육 손상이나 신장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와의 상의 없이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리가 갑자기 붓고 뜨거워지며 통증이 동반될 때, 응급 상황, 이 증상은 별표 신부정맥 혈전증, 디프 베인 스람보시스, DVT, 별표를 강하게 시사하며 이는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DVT는 다리 깊숙한 곳의 정맥의 혈전, 피떡이 생기는 질환으로 장시간 앉아 있거나, 비행기 여행, 장거리 운전, 최근 수술을 받았거나 특정 혈액 응고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치명적인 합병증, 이 혈전이 떨어져 나와 폐로 이동하면 별표 폐색전증, 펄머네리 엠볼리점, PE, 별표이라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폐색전증은 호흡 곤란, 흉통,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주요 증상, 경련이 일어난 다리뿐만 아니라 다리 전체 또는 특정 부위가 갑자기 심하게 붓고 만져보면 열감이 있으며 붉거나 푸르스름한 피부색 변화와 함께 극심한 통증이 지속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119를 부르거나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경련 부위에 멍이 들고 통증이 며칠간 지속될 때, 일반적인 경련과의 차이, 단순한 다리 경련은 보통 수분에서 수시간 내에 통증이 완화되고 특별한 후유증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련이 너무 심하여 근육이 손상되거나 파열된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의심되는 손상, 경련이 발생했던 부위에 멍이 들고 만지면 덩어리 같은 것이 느껴지며 통증이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이는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근육 파열이나 혈종, 피가 고인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필요, 이러한 경우 정확한 진단, 초음파, MRI 등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만성 통증이나 근육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련과 함께 다리의 마비감, 감각 저하 또는 전신 증상이 동반될 때, 신경계 문제 의심, 다리 경련과 함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감,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신경계통의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등으로 인해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려 근육 경련 및 감각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 가장 위험한 경우는 다리 경련과 함께 갑작스러운 언어장애, 말이 어눌해짐, 얼굴마비, 입꼬리가 한쪽으로 처짐, 극심한 두통, 시야장애, 균형 감각 상실과 같은 증상이 동반될 때입니다. 이는 뇌졸중, 중풍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므로 단 1분 1초라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119를 부르거나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시간은 뇌세포를 살리는 황금 시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위에 언급된 경고 신호들은 단순한 다리 경련을 넘어선 몸의 심각한 SOS 신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지켜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건강한 노년을 위한 포괄적인 시각과 노년기 건강에서 피부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5장,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노년기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해소. 야간 다리 경련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이 있습니다. 45년간 응급실에서 수많은 질문들을 받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노년기 건강 관리에 있어 중요하고 실질적인 질문과 답변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FAQ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질문 1. 운동을 많이 하면 다리 경련이 더 잘 오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도한 또는 갑작스러운 운동을 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운동은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을 강화하여 다리 경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영, 걷기, 요가와 같은 꾸준하고 규칙적인 운동은 노년기 근력 유지와 유연성 향상에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 하지만 평소에 운동량이 적었던 분이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체력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운동을 할 경우 근육 피로가 축적되어 경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치 엔진이 과열되는 것과 같습니다. 해결책. 점진적인 운동량을 서서히 늘려나가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휴식을 충분히 취하세요.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 전후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여 근육의 긴장을 풀고 유연성을 높여주세요. 수분 및 전해질 보충. 운동 중 땀을 많이 흘렸다면 물과 함께 전해질 음료, 스포츠 음료, 나칼륨, 마그네슘이 풍부한 과일 등을 섭취하여 부족한 전해질을 보충해 주십시오. 질문 2. 다리 경련 예방을 위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나요?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은요? 답변. 다리 경련 예방을 위해서는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칼륨, 마그네슘,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장 음식. 칼륨, K 바나나, 특히 취침전 1개, 감자, 고구마, 시금치, 아보카도, 오렌지 주스, 토마토 등 칼륨은 근육 수축과 신경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 MG 견과류, 아몬드, 캐시넛, 씨앗류, 호박씨, 해바라기씨, 잎채소, 시금치, 케일, 통곡물, 다크 초콜릿, 등 푸른 생선 등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기여합니다. 칼슘, CA 우유, 요구르트, 치즈, 뼈째 먹는 생선, 멸치, 두부, 브로콜리 등 칼슘은 근육 수축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피해야 할 음식, 음료. 과도한 카페인,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등에 함유된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체내 수분과 전해질 배출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침 전에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 역시 이뇨 작용을 일으켜 탈수를 유발하며 근육 기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피하십시오. 지나치게 짠 음식,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몸의 수분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건강과의 연관성. 이러한 미네랄과 비타민은 피부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마그네슘은 피부세포 재생과 DNA 복구를 돕고, 칼륨은 피부세포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충분한 비타민, 특히 비타민 C, E과 미네랄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를 늦추는 데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식단은 근육과 피부 모두에게 보약과 같습니다. 질문 3. 혈액순환 개선제나 영양제를 복용하면 도움이 될까요? 답변. 혈액순환 개선제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임의로 복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리 경련의 원인이 명확한 혈액순환 장애, 말초 동맥 질환로 진단된 경우에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으며 불필요한 부작용의 위험이 있습니다. 영양제, 특정 영양소의 결핍이 확인되었거나 시기를 통해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영양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 많은 연구에서 마그네슘 보충제가 야간 다리 경련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200에서 400mg 정도의 마그네슘 섭취가 권장되지만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하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복용 여부 및 용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칼슘 및 비타민 D 칼슘 부족도 경련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칼슘과 흡수를 돕는 비타민 D 보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요. 어떠한 영양제든 복용 전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건강 상태와 다른 복용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 4. 승산혈, 지압법은 매일 해도 괜찮은가요?
답변: 네. 승산혈 지압은 매일 하는 것이 안전하며 경련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혈자리는 종아리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방법: 하루 2-3회, 특히 취침 전 5분 정도 승산혈을 지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압력은 아프지만 시원한 정도로 유지하고 3초 지압 -1초 휴식을 반복합니다. 주의사항: 지압 부위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피하고 너무 강한 압력은 오히려 근육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임산부 주의: 임산부의 경우 특정 혈자극이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혈자리 지압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행해야 합니다. 질문 5. 오늘 알려주신 응급처치법은 모든 연령대에 적용할 수 있나요?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답변: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각 연령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 방식에 약간의 차이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 성장기 아동에게 다리 경련은 성인보다 흔하지 않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 및 마사지,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압, 성인보다 훨씬 약한 압력으로 해주고 아이가 아파한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온찜질,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온도를 낮추고 보호자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특징: 어린아이의 경련은 성장통이나 과도한 활동 후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드물게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으므로 자주 반복되거나 심한 경련을 보인다면 반드시 소아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임산부, 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 체중 증가, 혈액량 증가 등으로 다리 경련이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스트레칭 및 마사지,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옆으로 누워서 하는 스트레칭이 효과적입니다. 지압, 강한 지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혈자리는 피해야 하므로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 또는 한의사와 상담 후 지압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분 및 전해질, 충분한 수분과 칼슘, 마그네슘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령자, 오늘 소개한 모든 응급처치법과 예방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 관절이 경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부드럽게 스트레칭해야 합니다. 지압, 피부가 약해지고 얇아져 있을 수 있으므로 너무 세게 누르지 않고 적절한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건강 상태, 다른 만성 질환, 당뇨, 혈압 등 과의 연관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약물 복용이나 영양제 섭취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중요한 점, 모든 연령대에서 경련 증상이 심하거나 자주 반복되거나 오늘 제4장에서 말씀드린 응급실 방문 5가지 경고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진찰을 받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FAQ는 여러분의 일상 속 궁금증을 해소하고 경련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삶은 질문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노년기 건강의 진정한 의미와 지속적인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